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뉴스데일리의 데이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있었던 소식들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슬쩍 자주 올렸다 고물가 속기업들 가격 인상 꼼수.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기업들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인상 빈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비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가격 인상의 빈도를 조절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월 평균 11.0% 수준이었던 가격 조정 빈도가 팬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 2023년에는 15.6%까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품 가격 유지 기간이 약 9.1개월에서 6.4개월로 단축된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빈도 증가는 주로 인상 빈도의 증가에 기인하며 인하 빈도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물가 기간 동안 기업들은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저항과 민감도, 경쟁 제품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가격 인상의 빈도를 조정함에 따라 물가 상승률과 가격 인상 빈도 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더불어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 기업의 가격 인상 빈도가 변화하는 모습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충격의 크기가 클수록 또는 다양한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격 인상 빈도도 증가하며 이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 수준을 웃도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인플레이션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당부하였고, 따라서 향후 물가 상황을 판단할 때는 기업의 가격 조정 행태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체 기록 싹 다 지워드려요. 329만 명 신용대사면 15만 명은 카드 발급도 가능.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329만 명에 대한 신용사면이 12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연체 이력이 지워지면서 소상공인 및 서민 26만 명과 개인사업자 7만 9천 명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약 15만 명의 소상공인 및 서민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개인 소상공인 및 서민은 최대 298만 명, 개인 사업자는 최대 31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8개의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신용사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를 연체한 차주 중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입니다. 이미 지난달 말에 개인은 264만 명, 개인 사업자는 17만 5천 명이 빚을 모두 갚아 사면 요건을 충족했으며 따라서 5월 말까지 연체액을 상환하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고 수혜자는 개인 298만 명, 개인 사업자 31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사면을 받으면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신규 대출 및 대출 조건 변경,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기존 659점에서 37점 상승하여 평균적으로 20대는 47점, 30대는 39점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미 신용사면 요건을 충족한 17만 5천 명 중 은행 대출이 가능했던 경우는 기존 3천 명에서 사면 후에는 8만 2천 명으로 증가했고, 이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기존 623점에서 102점 상승하여 최소 1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오르며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7만 2천 명에 이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목, 미국산 밀 50만 티 주문 취소. 주문 철회한 중국 속내는? 중국이 최근 이번 달에만 50만 톤 이상의 미국산 밀 구매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산 밀 구매를 철회한 가운데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간의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에 이루어진 후속 조치의 미진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중국이 11일에는 26만 4천 톤 규모의 미국산 밀 구매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도 중국은 8일에 24만 톤의 미국산 밀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만 중국이 철회한 미국산 밀의 양은 총 50만 4천 톤에 달합니다. 이는 1999년 이후 미국 농무부가 기록한 가장 큰 규모의 취소입니다. 중국이 최근 이번 달에만 50만 톤 이상의 미국산 밀 구매를 취소한 이유는 더 저렴한 대체국에서 밀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대미 압박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국제 밀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더 저렴하게 밀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파나마 운하의 운행 차질과 관련된 운송 비용의 급증은 중국이 미국산 밀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약을 철회하는 것으로 대미 압박을 가하는 한편,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른 나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때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관세 정책에 의해 중국은 브라질과 우크라이나에서 농산물을 구매한 후 최근에는 대미 보복의 일환으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줄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중 정책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의 무역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중 간의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목, 아파서 주사 맞았다고 하세요. 실손 빼먹기에 경고 날린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이 비급여 주사 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무분별하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및 처방의 정상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미용 목적의 주사를 의료 목적의 것으로 위장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이로 인해 비급여 주사제 관련 보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발령할 소비자 경보는 소비자들이 잘못된 처방에 따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비급여 주사제 처방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이 나서는 것은 최근 비급여 주사제 관련 보험금 지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형 6개 손보사를 분석한 결과 작년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 지급액이 전년의 약 2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특히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같은 고가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획득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손보험은 결과적으로 의료계에서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과 함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재량에 따라 비싼 비급여 항목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곳보다 필요 없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독 및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목, 테무깡의 세계유통 초토화, 테무차단법 만지작. 테무 신규 고객 추천인 넣어주시면 8,000원 즉시 입금해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구로 테무는 최근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를 통해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게시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을 통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결과로, 이러한 마케팅 방식으로 한국에서도 6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테무깡이나 대륙의 바람 마케팅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무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핀도더 홀딩스가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설립한 온라인 쇼핑몰로 현재 한국을 비롯한 49개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무는 미국에서의 가입자 수가 급증하며 아마존을 위협할 만큼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무가 취급하는 제품은 주로 0.5에서 50달러의 가격대를 가지며 모두 무료 배송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저가 물품의 성공적인 판매는 미국의 최소 기준 면제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며, 일부 정치인들은 테무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무를 통해 독일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나 가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사례가 보도되며, 이에 대한 세관 단속 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무의 성장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테무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짝퉁 제품 범람이나 불법 제품 유입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과 조치가 필요하며 한국도 미국과 같이 직구 무관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있었던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